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든 마지막 질문은 자신에게 던져라. 쉽고 빠르게 찾은 답은 답이 아니니 오랫동안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김종원 작가의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라는 책 2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남겨놓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얻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진행을 맡은 이칸도입니다. 어느새 가을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따스한 옷을 꺼내 입고 방 안의 온도를 높이고 따스한 차를 마시고 따스한 인사를 전하고 따스하다는 말은 온기를 말하겠죠. 세상이 전하는 온기, 사람이 전하는 온기, 그 온기를 모으고 모아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시작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 방송은요, 전주시 시민 여러분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계시는 학습자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평생학습의 전문가를 모시고 평생학습에 관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평생학습의 길이 더 넓어지길 기대하며 이 시간 같이 합니다. 본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를 통해 그리고 유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평생학습 도시 유튜브 전주 채널에서도 지난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함께 하실까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는 총 3코너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코너는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입니다. 열심히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계시는 학습자 황정숙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입니다. 오늘은요, 전주대 교육학과 서재보 교수님을 모시고 민주시민과 평생학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학습 시대의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월간 평생학습으로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반가운 학습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삶의 활력소를 찾고 매일매일 웃는 모습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열정이 넘쳐 행복한 황종숙입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 또한 즐겁고 신나게 즐기다 갈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즐겁고 신나게 웃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신날 준비되셨죠? 신나게 웃으며 보내려면 재밌게 이야기를 주고받아야겠네요. 우선 표정만 봐도 긍정과 열정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 시대 학습자로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공방을 하면서 SNS 등 교육을 한참 받고 다닐 때쯤인데요. 그게 아마 5, 6년? 네. 아마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 훨씬 이전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핸드메이드 공방을 하시는 선생님 소개로 처음 평생학습 교육관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근데 아마도 그때가 인문학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네. 좋은 강의가 있으니 저한테 꼭 참석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게 됐는데 그게 생각보다 인문학 강의가 저한테 많은 걸 얻게 하고 배우게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인문학이 참 인상 깊었던 기억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구나 하는 생각으로 네. 저도 평생학습관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평생학습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그동안 참여를 하셨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때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수제부인우 체험 강사로 부스도 진행한 적도 있었고 수제 비누요? 네, 네. 제가 현장에서 만드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렇게 했었고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에 제가 학생으로서 네. 강의도 들었는데 제가 강사로 하던 것보다 네. 학생으로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강사는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은 그렇죠. 듣기만 학생은 하면 너무 그런 데서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매력도 있고. 네. 특히 더 기억에 남아 좋았던 것은 라디오를 배워서 네. 네. 제가 라디오 플러스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네. 하면서 직접 원고도 쓰고 네. 방송도 해보고 그게 했던 게 저로서 너무 큰 추억도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모델 기초반을 네. 참여해서 그게 너무 기뻐서 호기심도 생기고 심화반에 덜컥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그곳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때 런웨이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 모델로 런웨이를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요거 때 꿈이 모델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만 있다가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모델 수업을 받고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런웨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 꿈을 이루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했던 거니까 너무 간절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간절히 원하면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이 모델이라는 거를 아쉬움만 가지고 있다가 비록 짧은 그 축제 시간에 무대를 섰지만 그 순간만큼은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경험으로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있던 모델로서 열망은 사라지고 지금은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다른 이루고자 하는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심화 교육까지 모델과 관련된 학습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정말 많이 준 프로 다음 모델이 아닐까 싶으세요. 희망사항입니다. 네. 말씀처럼 하고 싶은 것을 어렸을 때 모델을 하고 싶었고 그와 관련된 학습 교육도 받고 계시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해봐서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해보고 싶었던 것 저는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도 궁금하지만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는 낭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정하고 그것을 분량을 나눠 낭독하는 건데 지난주 오디오 녹음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이고요. 이번 참여한 낭독에서는 정말 또 다른 매력으로 정말 즐겁고 신나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받으면 발음 교정도 하고 여러 노력도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하며 연습도 하고요.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며 숨을 고르고 다시 말할 때도 있고 말을 하고 난 뒤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말한 거에 대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교육이란 게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그 습관과 노력이 어느덧 저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네. 무섭다고 해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좋은 방향으로 습관화가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한 언어 습관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식이 되더라도 고쳐갈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모델도 언어 습관뿐만 아니라 모델 같은 경우도 자세 교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된 부분이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낭독반 수업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간식을 나눠준다든지. 네, 제가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네. 청취자분들 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낭독반을 거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낭독반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제까지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 7기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낭독반 서포터즈 활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낭독을 배우다 보니 저에게 딱 필요한 수업인 것 같았어요. 특히 제 억양이 좀 센데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고쳐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도 좋았고 이번 낭독을 하면서 발음 교정도 되고 책을 읽을 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좀 강하게 나갔고 네. 약간 우리가 발음을 살짝 평상시 했던 거대로 나오니까 네. 그때마다 잡아주시니까 너무 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하다가도 부드럽게 해야지, 좀 천천히 해야지 그런 생각도 있고 네. 요즘에는 집에서 안 읽던 책을 읽으면서 혼자 낭독을 하면서 좀 고치려고 종종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저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낭독을 하면서 큰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낭독반을 지원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네. 그렇고요. 네. 말씀 중에 네. 낭독 서포터즈 그리고 낭독과 관련된 봉사활동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네. 낭독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책을 읽고 싶어도 아. 안 보여서 이렇게 못 읽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자 오디오북이나 네, 아니면 네.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것처럼 네. 그렇게 녹음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낭독반 서포터즈 활동 지금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학습자들에게서도 많이 들었던 용어이긴 하지만 낭독반의 서포터즈란 어떤 역할인지 좀 더 방금 말씀에 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포터즈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보람, 나는 이런 게 좋았다. 이런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조해 주거나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업 보조를 해주고 수업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네. 바쁜 일들이 많으면 내가 했던 거를 깜빡 잊어버릴 그렇죠. 수가 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쁘지 않아도 요즘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잊지 네. 않게 수업 전 미리 이제 공지를 하게 해서 네. 챙겨주는 거죠. 단톡방에 이제 혹시나 숙제를 내줘서 해야 될 거 그러면은 빠뜨리지 않게 그거를 네.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책임감도 따르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저 같은 경우는 시간도 한 번 더 보고 네. 신경 안 썼던 요일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신경은 많이 쓰이지만
어느덧 제가 즐기고 있는 네.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네. 혼자 웃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했던 제 행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안일하게 보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고 네. 서포터즈를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께 수고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니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인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제 자신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되면서 보람이 되니 서포터즈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 내가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그 표정 안에서 정말 즐기고 있구나, 보람을 네, 많이 네. 느끼시는구나.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강사도 하시면서 학습자 역할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서포터즈의 역할이 강사와 학습자 간에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더 원활하고 재밌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학습이라는 것이 자신이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것도 중요한 학습임을 알게 하는 것이 서포터즈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그렇죠. 앞으로 계속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직 안 해본 것 중에 이건 내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라디오 플러스와 네, 낭독은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낭독은 사회공헌 활동까지 하고 있다는 선배 기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그것에 합류해서 누군가 필요로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라디오 플러스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방송국 이름으로 매달마다 방송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일정 때문에 참여가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새롭게 마음 먹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하고 싶은데 방송으로도 제가- 말씀하시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제가 완벽한 삼박치, 네, 몸치, 음치, 박치. 네, 그래도 그 삼박치의 리듬을 한번 깨고 싶은 마음에 라인 댄스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라인 댄스를 하려면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진짜 타고난 몸치라서 라인 댄스는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고 들었어요. 몸치라서 걱정이 진짜 많이 되는데 그래도 꼭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저의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열정 한번 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모델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그럴까요? 네,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하시겠다는 다짐도 그리고 도전할 것들도 모두 진정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황정숙 님에게 평생학습이란? 처음 제 소개를 할 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평생학습이란 나의 열정을 찾아주는 것. 네. 더 많이 웃게 하면서 큰 행복을 주는 것. 오롯이 저만을 위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열정, 행복, 선물. 좋습니다. 이 기회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전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네. 알지만 시간이 없다, 자신이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네. 그거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혼자 할 자신이 없거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 무조건 도전해 봐라 네. 하고 싶어요. 절대 후회 안 할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한 가지를 추천하기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해보고 싶다 하는 거는 다 해보시라고
그리고 무조건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할 거거든요. 또 다른 재미도 있고 또 다른 흥도 있고 네. 또 다른 행복이 또 다른 나의 꿈과 네. 열정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요. 네. 지금 황정숙 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내 웃고 계시거든요. 너무 네, 신나요. 평생학습은 저렇게 즐거운 거구나라고 한번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몸치 음치 박치이신데 라인 댄스를 배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방송 듣는 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막 공부처럼 줄쳐가면서 외우고 시험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즐기면서 하면 어떨까 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 학습자 황정숙 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과 전하고 싶은 평생학습, 추천하고 싶은 평생학습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감사의 의미로 선물처럼 아까 열정 선물 말씀 네. 주셨죠. 네. 네,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50 플러스 우리 플러스라는 게 뭔가 더하거나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전주시 평생학습센터가 따뜻한 온기가 되어 청취자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열정을 다시 깨워주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임영웅의 온기를 신청합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날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온기 있는 온화한 네. 시간이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황정숙 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정숙 님이 신청하신 임영웅의 온기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이어지는 시간으로는요. 평생학습 전문가 서재복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돌아올게요. 아무도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어른이란 말은 참 그댈 힘들게 하죠 더 외롭게 만들어 힘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어둡고 깊은 곳에 웅크려 앉은 그댈 난 떠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 힘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세상이 지독하게 그댈 혼자 둘 때에 단 하나만 기억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나 곁에 있어요
또다시 먼 길을 떠나도 한 번 더 긴 시간이 가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 나 곁에 있어요. 이번에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 오늘 모신 분은요, 전주대학교 서재복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또 여러 의견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바쁘냐는 말을 갖다가 하는데 네. 옛날엔 참 싫었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좋은 칭찬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바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다문화 평생교육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무엇에 관해 말씀 주실까요? 네, 오늘은 시민교육이라는 말을 갖다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육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교수님이 해주실 말씀이 어떤 건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시민교육이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시민교육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시민교육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민교육을 하면 모두가 불편하지 않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심하지 않고 또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또 생활 속에서도 위험 요소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공익적인 부분이 마음에 또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삭막하다,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시민교육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시민교육과 여러 가지 이제 겹치는 말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민주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수록 돕는 교육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훨씬 그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시민적 소양을 강조하면서도 또 민주시민은 특히 이제 민주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유나 평등이나 인권이나 참여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민주사회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갖다가 존중해주고 또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주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민적 역량을 길러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교육이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민주시민교육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 방금 교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아,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구 속의 한 인간으로 그리고 상호 공존하는 관계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외에도 외국의 시민교육 사례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을 갖다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유독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교육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라든지 시민 역할에 대한 공부를 갖다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시민권에 대한 시험을 갖다가 졸업 요건으로 채택을 갖다 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교육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연방 정치 교육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정치 교육을 갖다 시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정치 교육을 시키냐면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올바른 정치인, 선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갖다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올바른 정치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하더라도 네. 어떤 혈연이나 지연에 국한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교과 속에다 시민 교육을 넣어요. 그래서 교과 속에서 시민 교육을 갖다가 하게 되고 또 이 시민 교육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민 교육을 받고 집에 와서 시민 교육을 갖다 실천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한 부분을 쓰고 스웨덴도 뭐 참여적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시민 교육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갖다 먼저 우선적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사실은 시민 교육이 민주 시민 교육보다는 범위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 교육 안에 민주 시민 교육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 교육이 네.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시민교육으로 좀 더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성인들 참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순기능이 많을 것도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일상에 이러한 시민교육, 때로는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뭐가 좋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뭐가 나쁠까 이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회 속에서 이제 자기의 역할과 책임 또 일상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하는 것들입니다. 길가에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공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행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핵심적인 가치를 갖다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 간에 있어서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경청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 내지는 버려진 쓰레기를 거리에서 줍는 거, 그리고 뭐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자녀와의 아니면 부부 사이에 그런 부분이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런 기본이 요즘 좀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책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존중하는 거. 네. 이게 존중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도 보면 많은 학교들이 리스펙트라는 이야기를 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존중일 수 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존중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또 가치관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반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 많이 저도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익을 갖다 우선시하는 거, 네. 사회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 네. 요즘 이제 SDGs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공익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갈등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3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1은 1분간 이야기하고 2는 2분 동안 들어주고 그러면 3은 뭘까요? 이 3은 3번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졸지 말고 네. 3번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 네.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아하 하면서 고개 끄덕이고 계신 거 맞죠? 네, 저는 사람 없겠죠. 네. 그 존중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제 말씀 중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생각난 부분은 일단은 자존감,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중이 각자가 필요하겠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안에서의 존중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라. 소통을 통해서 네. 고개를 3번 끄덕이면서 네.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시민교육이나 실천 이런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이에 앞서서 네. 개개인의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제 시민교육 활성화는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분열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는 태도를 길러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된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보다 안정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시민교육이나 실천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서 제가 다문화를 좀 접하게 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고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 최근에는 이제 SDGs 관심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3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에 이제 교육과 미래사회, 그다음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함께하는 시민 교육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주로 이제 다문화 교육에서는 이제 문화의 이해, 인권, 반편견, 뭐 생활 속의 다문화 실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양 과목에서는 주로 이러한 이론들이 생활 속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네, 우리 교육들이 너무나 이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 있는 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개편하면서 좀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함께하는 시민 교육을 갖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과에서 과제들은 아주 간단해요. 생활 속에서 어떤 공공 질서라든지 시간 지키는 예절 아니면 킥보드 바로 세우기 또 하다못해 이제 뭐 생활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 깨끗이 유지하기. 네.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봉사 중에 하나는 막힌 화장실 뚫기입니다. 아, 네. 네. 지난 방송 때 교수님과 함께했던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네. 평생학습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이제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새로 설강하신다는 네. 함께하는 시민교육 네. 이 함께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함께하는 시민교육 청강도 가능하나요? 청강뿐만 아니라 강사로 참여도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영향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함께하는 그리고 민주시민의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서 눈에 보이면 다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네. 더불어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함께하는 시민교육은 좋은 일 함께 하자, 같이 네. 하자. 그러면 서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시민교육과 평생교육 이 2가지도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이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은 굉장히 연계가 있죠. 그래서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든지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생교육 6진분류표에도 시민참여교육이라는 게 6번째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평생교육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변화하는 사회를 또 이해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시민들은 다양한 영역 속에서 지식을 쌓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갖다 결합하게 되면 평생 동안 민주적인 가치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네. 학습 환경이 갖춰질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학습 환경이 갖춰지려면 네. 교수님처럼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더 인식 확산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겠고요. 교육기관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고요. 그러려면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의식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 나와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도서관,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지금은 이제 AI 디지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의 기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에 이런 방송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온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해서 언제든지 시민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어찌됐든 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이제 평생교육의 어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으로 기존의 시민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어우러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이제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면 평생교육 안에 시민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상보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교육에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민주적 가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평생교육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이 같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화 된다면 하나의 어떤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좀 더 요즘 많이 하는 네.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주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시민교육과 더불어서 평생교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주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기관에 갔더니 제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는 행복한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한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주시 행복한 도시인가요? 아닐까요?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피해 가시네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전북에서 시민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전주시라는 거는 네. 전주시 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갖다 동경하기보다는 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전주시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 어디 사니 하면 전주시가 아니라 어떠한 전주시라고 하는 그런 네.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전주시에 가면 흔히 바가지도 쓰지 않고 네. 가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그다음에 여러 공공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가 전주시에 가면 어떤 계층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북은 또 동학사상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이 시민교육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잇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했던 연구라든지 최근에 어떤 전라북도 과거에 네. 그 민주 교육 어떤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동학 사상이 나왔거든요. 동학 사상에 나타나는 민주 시민 교육은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내천 그러니까 자주적 민권 의식,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인내천은 이제 사람이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거고 서로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존중을 갖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자주적 민권 의식은 시민이 사회와 국가가 국가의 어떤 주체가 돼야 된다는 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투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학에서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이 평등하다는 믿음에서 차별 없는 사회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과 배려의 시민의식이 함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에 있어서 이제 동학의 가치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시민교육의 근간, 뿌리가 네.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갖다가 잘 지킨다면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을 또 교권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서로가 존중, 인내천이 가지고 있는 네. 동학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좋은 학교가 되고 좋은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어깨가 으쓱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맥을 이어받아서 전북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를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요구,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들의 요구가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관들이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서로 협력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 교육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좀 들어보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참 서로 간의 존중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파트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나이 드신 분이 아기한테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4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이제 어른은 좀 화가 났죠. 네. 아, 왜 좀 버릇이었구나. 네. 근데 네. 저도 네. 생각을 해봤어요. 몇 살? 2자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2자로 네. 4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특하네요. 네, 똑똑하죠. 네. 그래서 저도 당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몇 살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 아이는 4살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영특한 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른이 아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교수님, 그 생활 속에서 시민교육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그 이야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 이제 시민교육을 하면 제일 구박을 많이 받는 게 집에서 이야기예요. 집에서 올바른 시민교육이냐 시민이냐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항상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민교육을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민주적인 가치와 책임감을 가르치고 또 다양한 사회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또 부모는 아이들에게 존중과 배려,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녀가 민주시민이 돼야 돼요.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지옥에는 엄마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네. 하나님이 보내준 자녀들을 갖다가 그냥 일어나라, 자라, 닦아라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낳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하거든요. 엄마보다 더 많이 지옥에 갈 사람은 여자 엄마이면서 교사라고 저는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해요. 우선 중요한 거는 씻고 닦는 것보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울여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지시적이지 않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영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애들아 외국에서 손님 왔으니까 인사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는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해요. Everyone, good morning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네. Everyone, good morning 했더니 애들이 모두 good morning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인사해라라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네.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어른들 봤으니까 인사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안녕 하면 애들도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제 굉장히 쇼킹했고 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교육이나 평생학습, 시민교육, 학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런 기회와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을 하거나 예의를 지키면 당연히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걸 보고 인사도 잘하고 휴지도 잘 줍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네. 시민교육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각의 자리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더 들게 됩니다. 끝으로 시민교육을 위한 조언이나 희망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바른 시민 교육의 실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 교육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시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지고 또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 교육
시민교육 실천, 시민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주시도 지금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에 시민교육을 위해서 시민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교육과 또 다양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시민교육으로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시민교육센터라는 그런 유사한 시설이 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학에서도 시민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 시민교육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시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뭐 네. 동아리라든지 또 우리 시를 갖다가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연계되는 아니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뭔가 또 이런 센터가 함께 운영이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의 평생학습관은 네. 주로 이제 외곽에 있기 때문에 네. 접근성이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주시 인구를 갖다 봤을 때 저는 적어도 3개 정도 이상의 평생학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걸어서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주시에 이제 많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네. 시민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물적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시설 이런 네트워크가 된다면요. 비용도 절감되고요. 네. 또 프로그램의 질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전주시의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할 때도 그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첩되지 않고 많은 시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네트워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늘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저희에게 정해진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있고요.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은 어쩌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은 것이라도 또 실천을 만들고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육이 어느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이루어져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늘이 2번째죠. 네, 네네. 2번이나 시간 내어주셔서 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말씀에 2번이나 하니까 서운해요. 아, 2번밖에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네. 제가 교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 또 뵐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음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북은 동학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북의 어떤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된 노래를 신청했으면 싶어요. 네. 그래서 희망곡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런 곡인데요. 네. 준비되셨으면 좀 함께 의미를 갖다가 되새기면서 네.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서재보 교수님과 함께 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의 신청곡이죠. 말씀처럼 동학과 관련해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포레스텔라가 부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포레스텔라가 부르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월간 평생학습입니다. 이번 달에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여러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지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도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우리들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느새 11월의 끝이라서인지 그 기다리는 소식보다는 지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인문 특강인데요. 전주시 평생학습에서 학습관에서 전주 시민을 위한 이야기 동학이 지난 11월 20일 수요일 전주 평생학습관에서 있었습니다. 네, 오은하의 재즈 트리오 축하 공연도 함께하였는데요. 재즈와 동학이 만나서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전 생명으로 본 동학을 저술한 그 박맹수 원광대학교 전 총장님께서 강연자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통의 가치와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평등 사상, 이걸 중심으로 한국의 근현대사와 인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고 인문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동학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연결하여서 새로운 현대사회의 가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앞선 코너였던 네. 서재복 교수님과 함께한 그 네. 이야기 중에서도 동학과 관련된 이야기, 평생학습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연계돼서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동학도 학습관에서 진행이 됐었네요. 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3일 2024 깜장산타 연탄봉사가 있었습니다. 연탄은행과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후원 그리고 행사로 이뤄진 이날의 활동은 오전 10시 인덕 경로당에 모여서 시작되었는데요. 앞치마와 토시를 장착하고 그리고 옆으로 일렬로 서서 연탄을 나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참 뭉클하였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들까지 한 장 한 장 소중히 연탄을 배달하는 훈훈한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연탄과 관련된 소식을 들으니까요. 네, 아, 크리스마스가 떠올리면서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런 때 자주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 더 많은 관심과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다짐도 한번 네.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낭독 7개 교육과정이 지난 11월 9일 토요일 낭독 및 녹음으로 이어지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14시로 구성된 낭독 프로그램은 관심 있는 수강생들이 모여서 발성부터 그리고 집중 트레이닝을 거친 후에 녹음실을 실습하고요. 그리고 연습하면서 이루어졌거든요. 총 16명이 김혜란 작가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소설을 파트를 나누어서 낭독, 녹음, 편집해서 점자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상 월간 평생학습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활동 그리고 여러 소식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것들을 찾아 자세를 웅크리게 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어느새 지나버린 시간 속 아쉬움으로 겨울 준비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낭만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는 인디언들의 11월도 생각나고요. 어느 시인이 말한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도 불렸던 낙엽의 무게도 느껴지는 달입니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달. 분명 낮게 낮추어서 겨울을 나고 다시 꽃 피울 것을 기다릴 것들이 어쩌면 평생학습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절이 지나는 동안에도요, 많은 활동으로 씩씩하게 지내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서재복 교수님, 학습자 황정숙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전주시 평생학습관장 전하미, 작가 이지영, 진행의 이칸도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승윤의 꿈의 거처를 들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나는 가을 좋은 기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멀쩡한 나침반이 없어 따라가봐도 북극성은 없어 어디쯤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 희한한 것은 이젠 걱정이 없어 오늘 끝에 항상 네가 있어 이제와 영원의 방황 같은 건 됐어 난 오직 너에게로 붙어 쏟아지는 사랑구청 마지막 이제 눈물은 너에게서 그쳐 파묻히는 꿈의 거쳐 아무래도 넣어줘요 아무래도 넣어줘요 내게 멀쩡한 진리들이 없어 따라가봐도 삶은 거기 없어 박제된 정답 중